좀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능성의 공간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대요.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꿈꾸놓기입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주제거든요. 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막 자료를 찾고 괜찮은 영상을 두 개를 발견을 해서 바로 이거구나 라고 좀 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봤던 영상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 유튜브 영상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영상 한 가지랑, 뇌과학자 뷰 로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창의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딱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잭 갤런트라는 UC 버클리 대학의 신경학과 교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2011년도 때 펑셔널 MRI라고 해서 그런 기계를 발명을 해서 그곳에 사람을 눕혀놓고 영화를 한 편을 보여주었대요. 영화를 보는 동안 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만 가지고 영상을 동일하게 재현해내는데 성공을 했었대요. 되게 굉장한 기술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한 5년 뒤에 조금 더 고해상도의 MRI를 개발을 했고, 이번에는 소리를 들려주었대요. 이제 책을, 오디오북 같은 거를 소리로 책 내용을 들려주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그 단어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뇌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 속에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들이 뇌의 어느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을 유레카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유레카 모먼트인 순간을 동일하게 펑셔널 MRI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뇌의 어떠한 특정한 한 부분, 오른쪽 뇌 안쪽에 위쪽에 어떠한 부분이 반응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을 평소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멍 때리는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멍하니 있는 순간에 반응을 하는 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순간이 창의적인 순간을 내는 때 그 영역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집중해서 몰입해서 뭔가 생각을 할 때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멍 때리는 순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좀 더 놀라웠던 거는, 우리의 뇌의 영역에서 전혀 연관이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두 가지 개념이 연결되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 영역이 반응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해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보통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연결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견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에 점프해가지고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뷰로토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을 또 봤거든요. 어, 이렇게 뇌가 점프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제가 지금 이쪽 작은 방에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침대방으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거실을 통과해야지만 그곳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뇌도 마찬가지래요. 뇌도 단번에 여기에서 저기로 점프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뇌에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능성의 공간은 내가 쌓아온 전제들, 경험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그 안에서만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곳 안에서 가능성이 가장 좋은 다음의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한대요. 뇌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뇌가 여기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진 곳을 한 번에 점프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동을 어떻게 점프를 해서 둘이 만나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좀 창의적인 사람들의 가능성의 공간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대요. 남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어, 남들보다 좀 더 다양한 동선들이 있는 거래요.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여러 번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만 가능성의 공간이 변형이 되고, 그 전제들을 조금씩 바꾸고 새로운 것들과 계속 연결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가능성의 동선들을 되게 다양하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슨 카이스트 교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기술은 몸에 완전히 익힐 정도로 체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서로 관련이 없는 지식들도 괜찮고 어쨌든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면서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온다고 해요. 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연결을 한 20번쯤 반복해야 겨우 딱 한 번 정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되게 확률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야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한 19번쯤 시도를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20번째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시도들을 통해서만 그 중에서 성공하는 아이디어가 하나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능성의 공간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만 갇혀서만 있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양하게 친분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이야기를 듣고 다양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뭐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가능성의 공간을 좀 풍부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일단 아이디어들을 연결시켜 보는 거. 이 아이디어들은
되게 황당하고 엉터리 같고 막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가 아니라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보고 새로운 개념들을 연결시켜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시도와 연습, 끊임없이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거, 그것만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고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내용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마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